어느 날 내년에 결혼 예정인 약혼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다. 오늘 회식으로 늦어진다고 말했으니까 우리 집에서 A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뭐라고? 나는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30초 정도 지나고 약혼자가 나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아, 바람 피우고 있구나.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일단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답장을 보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오늘 회식이라서 못 만난다고 했잖아. 잠시 동안 시간이 흐르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나 봐. 이름도 잘못 써서 보냈네. 미안해. 오늘 진짜 못 만나. 보고 싶은데. 우리 회사는 한번 회식하면 엄청 늦게 끝나니까 우리는 내일 만나면 되잖아. 알았어. 엄청 보고 싶지만 내일까지 참아볼게. 회식 끝나고 전화할게. 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당연히 회식은 거짓말이었다. 나는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와 나는 예전부터 쇼핑도 항상 함께 다니고 매일 전화해서 한참 수다를 떨 만큼 사이가 좋았다. 재미있는 구경하게 생겼네. 유쾌한 성격의 엄마는 내가 충격받고 상처받았을까 걱정이 되셨는지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농담을 하셨다. 나는 엄마와 상의를 하고 약혼자의 바람 피우는 현장에 들이닥치기로 결정을 했다. 약혼자와 나는 2년 넘게 사귀었고 결혼을 약속한 이후에는 양가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고 서로의 집을 자주 오가면서 거의 반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약혼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나는 바로 그의 집으로 출발을 했다. 약혼자는 아직 귀가 전이었고 나는 침실에 들어가서 침대 옆에 있는 티슈와 항상 준비되어 있는 똥을 다른 곳으로 치워버렸다. 그리고 집을 나와서 엄마가 합류를 했고 약혼자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 30분 정도 지나고 약혼자가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방에 들어갔는지 불이 켜졌다가 바로 다시 어두워졌고 티슈와 콘돔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는지 다시 방에 불이 켜졌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니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약혼자는 콘돔을 사러 집 밖으로 나왔고 나와 엄마는 편의점에 가려는 약혼자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뭐야? 너가 왜 여기에 있어? 약혼자는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얼굴로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었다. 전부 다 알고 온 거니까 얌전하게 있어. 엄마와 나는 약혼자를 잡아 끌고 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침실 문을 열자 여자가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나는 바로 증거 사진을 열심히 찍었다. 여자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이불로 벗은 몸을 감추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이미 증거는 충분하게 확보한 상태였다. 나는 여자에게 옷을 입으라고 했고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들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이 사람과 내년에 결혼 예정인 사람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혹시 말하고 싶지 않다면 다른 분에게 물어보면 되니까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여자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이 오빠는 회사 선배님입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오빠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고 제가 먼저 좋아해서 쫓아다녔어요.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는 울면서 말했다. 그렇군요. 당신이 먼저 좋아했고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군요. 약혼녀분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오빠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제가 전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엄마와 나는 황당하다는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여자는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는데 나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애써 웃으면서 여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순수함과 뜨거운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절대로 포기가 안 될 정도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랑에 빠진 제가 나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부 책임질게요. 약혼자는 여자의 말에 감동이라도 받았는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알겠어요.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어쩔 수 없죠.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인데 약혼자의 몫까지 전부 당신에게 청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대단해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도 감동받았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위자료 청구를 받아야 해요? 저와 이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고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혼자의 배신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당신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당당하게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요? 설마 이제 와서 발뺌하실 생각은 아니겠죠? 나는 여자에게 빠르게 말했고 두 사람은 멍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위자료는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잠시 고민에 빠졌는데 일단 금액을 높게 부르기로 했다. 너한테는 2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 회사 후배에게는 그 반액이면 되겠네. 하지만 여자분이 전부 책임지겠다니까 너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저한테 그런 큰 돈은 없어요. 당신이 전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건가요? 설마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침착한 말투를 유지했다. 위자료 같은 거 몰라요. 나는 절대로 못 줘요. 여자는 처음에는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더니 위자료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큰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럼 위자료를 각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1,000만 원은 지불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로 무리입니다. 그럼 역시 당신의 부모님과 상담을 해야겠어요. 나는 여자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아서 전화를 걸게 했다. 처음에는 여자가 거부했지만 옆에서 엄마가 무서운 눈으로 무언의 압박을 가하자 순순히 전화를 걸어서 나에게 건네줬다. 그러나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여자보다 더한 상대가 나타났다. 지금 따님이 제 약혼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다가 저에게 들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우리 딸은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야. 증거 있어. 증거도 없는 주제에 이런 전화를 하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증거라면 당연히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따님이 몸으로 누워있는 사진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어디 한번 보내봐. 거짓말하는 거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메시지로 사진을 전송했다. 이제는 믿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여자의 어머니는 지금 바로 출발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는 약혼자의 부모님께도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드렸다. 어머님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아버님을 바꿔주셨는데 아버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바로 이쪽으로 오신다고 하셨다. 시간이 흐르고 각자의 부모님들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자의 어머니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다그쳤다. 너 진짜 약혼녀가 있는지 알고도 만났어? 이 남자가 너를 속였거나 협박한 거 아니야?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고 있었고 내가 대신 대답을 했다. 전부 알면서 만났다고 아까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시끄러워. 나는 우리 딸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빨리 말해보라니까. 여자는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알고 있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들으셨죠? 그래서 저는 약혼자에게 2천만 원, 여자분에게는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나는 돈 없어. 약혼자가 말하는 동시에 아버님이 폭발하셨고 아들의 뺨을 굉장히 세게 때렸다. 정신 나간. 너가 지금 그딴 말을 짓거릴 때야.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이번에 들키지 않았으면 결혼 후에도 계속 바람 피울 작정이었던 거야. 돈이 없으면 사채를 써서라도 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약혼자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버님에게 맞은 뺨을 문지르고 있었다. 나는 약혼자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는데 여자의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위자료는 무슨 소리야? 잠깐 바람 피운 거 가지고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하겠다니 장난하는 거야 뭐야? 그럼 저는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위자료 입금하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여자의 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리고 여자 부모님의 격렬한 부부 싸움이 시작되었다. 억지 좀 부리지 마. 결혼 앞둔 커플 사이에 끼어들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뭘 잘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게다가 재판까지 가게 되면 분명히 회사에도 소문나고 혹시나 인터넷에 글이라도 올라가면 애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 여자의 어머니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결국 나와 약혼자는 파혼을 했고 나는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전 약혼자에게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어. 항상 너는 나를 믿어주고 우리 서로 진짜 많이 사랑했는데 내가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질러서 너에게 큰 상처를 주고야 말았어. 이제는 확실하게 깨달았어. 나는 오직 너뿐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왜 답장을 안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아직도 많이 사랑해. 과거의 일은 전부 흘려보내자. 우리가 다시 사랑하게 되면 위자료도 필요 없게 되는 거지. 그 돈으로 어디 좋은데 여행이라도 가자. 지긋지긋한 문자가 끊임없이 왔고 나는 참다 못해서 아버님께 연락을 드렸다. 메시지를 멈추지 않으면 정신적 스트레스에 피해 보상까지 더해서 위자료가 2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 또 화가 나신 아버님이 바로 행동을 취해 주셨는지 더 이상 메시지는 오지 않았다. 나중에 전 약혼자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결국 회사에는 두 사람의 부도덕한 행위가 공공연하게 알려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여자를 보면서 약혼녀가 있는 남자를 꼬셨다고 뒤에서 수군거렸고 여자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했다. 전 약혼자는 여자보다 조금 더 버티기는 했지만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고 지방에 있는 친척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가게 되었다는 것 같다. 그 회사에는 조폭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많기로 유명했는데 소심하고 겁이 많은 전 약혼자가 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전 약혼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파혼도 했지만 사실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세상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 또한 스스로 이겨내야 할 것이다. 전 약혼자와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전에 파혼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팠던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앞으로는 힘내서 살아가려고 한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